은퇴 후 아내와 한가로운 삶을 기대하며 시골살이를 하던 어느 날, 황당하게도 저는 제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길목이 막혀버리고 말았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집 앞으로 난 진입로를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트랙터와 경운기로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트랙터에 다리를 꼬고 앉은 이장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대놓고 협박하려고 찾아온 게 분명한 듯 그 뒤로는 동네 남정네 몇 명이 두 팔을 깍지에 낀 채 서 있었죠. 아, 서울 양반 집에 있었네. 지금 이게 뭡니까 대체? 왜 남의 집 앞에 트랙터들을 끌고 온 거죠? 외기는 몰라서 물어? 아무래도 서울 양반이 아직도 내 성질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도통 말로 대화가 안 통하니 말이지. 어때? 이제 좀 깨달았을라나? 뭐요? 대체 내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왔으면 우리 동네 법을 따라야지. 서울에서 왔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네들 촌놈들 우습게 보면서 귀엽고 버틸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무슨 당신네 개인 땅도 아니고 마을 도로를 왜 막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그렇다고 당신네 도로도 아니지. 여기는 우리 마을 주민들 돈으로 만든 길이라고. 그러니까 도로 쓰고 싶으면 발전기금을 내면 될 것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1,000만 원이 무슨 적은 돈도 아닌데 동네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가서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다 그러는데 애초에 그런 법도 없잖아요. 아이고, 이 아줌마 말하는 꼴 보소. 서울서 뭐 대단한 거 배워왔다고? 촌사람들 사는 방식에 참견질이야? 마을에 왔으면 마을법을 따라야지. 이게 우리 동네 법이고 정서야, 정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켜야 맞는 거지. 다른 집들은 다 냈는데 왜 당신 애들만 안 내고 버티고 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내기 싫으면 이사를 가던가. 괜한 동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말이야. 끝없는 억지에 제 억장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마을 이장의 억지 행포를 참고 견뎌야 하는 건지, 조차고 내려온 시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해보세요, 이장님.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협박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막는 것도 불법이고 돈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참나, 아유, 그놈의 법 타령 또 시작이네. 아니, 그렇게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째 시골로 내려와 살아? 이 동네는 그런 법 없이도 잘 돌아가는 동네라고. 그런 동네 물 흐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당신들이고,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녹음? 아이고, 겁난다, 겁나. 녹음이든 신고든 마음대로 해봐요. 여기서 그런 거 통하는지 한번 보자고. 아직도 시골이 어떤 곳인지 모르나 본데 여기는 법보다 사람이 먼저야. 내가 이 동네에서 이장만 15년 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누구 편일 것 같소. 이런 데선 법 같은 거 소용없으니까 괜한 힘 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돈 안 내면 계속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솔직히 그깟 1,000만 원 댁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평생 서울서 살다가 집 팔고 내려왔다면서 서울 집값이 수억 수십억 한다는 거 우리도 다 아는데 거기서 1,000만 원 떼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아유, 돈도 많은 양반들이 그깟 돈 아까워하면 안 되지.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말이야. 여기까지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려고 내려온 거 아닌가?
근데 정작 동네에 기여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길이나 내달라, 물도 나눠달라. 아주 뭐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런 주제에 법 들이밀면서 아는 체 나고 말이야. 하여간에 배우고 있는 놈들이 꼭 더한다니까. 이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서울 촌놈들입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가 이제야 여유를 찾으러 내려온 겁니다. 시골살이가 뭔지 배우고 정도 나누며 살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건 시골 인심 얘기도 아니고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내야 할 이유도 없는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강도짓이랑 뭐가 다릅니까? 물은 정당히 세금 내고서 마을 공용수를 나눠 쓰는 거고, 지금 가로막고 계신 그 도로도 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죠. 그런데도 발전기금 운운하며 이러신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날강도짓이나 다름이 없네요. 뭐라고? 날강도? 지금 날더러 도둑 취급하는 거야? 아니,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기어이 선을 넘네. 이 아이 서울 촌놈아, 너 네가 그리 잘났어? 서울서 살다 왔으면 다야? 이게 내가 시골놈이라고 가볍게 보고서 감히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니까짓 게 어디서 주워들은 법조항 몇 개 들먹이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냐? 그래봐야 네가 검사야 판사야? 네 놈이 뭐 여기서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알아? 그게 통할 것 같아? 여기서는 내가 법이라고. 내가! 그동안 서울에서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았던 저희 부부는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좀 더 여유롭고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직장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다 제 몫을 하고 제 짝들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 남은 인생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 숲과 지긋지긋한 출퇴근 전쟁,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희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전원 생활을 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노후를 꿈꾸게 되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전국 각지의 시골 마을을 둘러보고 드디어 물 맑고 공기 좋은 경치 좋은 작은 마을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앞마당엔 예쁜 꽃을 심을 수 있는 화단도 있고 뒤편에는 텃밭까지 딸린 아담한 주택이었죠. 안에는 서울에서 상상도 못했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고 저 역시도 평생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여유를 선물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죠. 자연 속에서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텃밭도 가꾸고 근처에 흐르는 개울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하는 그런 여유로운 노년을 기대했던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상상했던 평온한 시골 생활은 고작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이장이란 사람이 집 앞을 찾아왔더군요. 그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하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은 꽤나 꼬장꼬장하니 그리 살가운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마을 이장이고 동네 사람이니 저는 이웃으로서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직 이삿짐도 풀지 못했고 이사떡도 돌리지 못했는데 이사하는 날 이렇게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다니 시골 인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저는 벌써부터 동네 이웃인 그와 잘 지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라는 사람은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새집 이사 들어오는 날이었구만. 아, 예, 이장님이시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이삿날이라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원래는 그 짝이 먼저 나를 찾았어야 하는 건데 말이요. 아니 근데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못 기다리고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셨다고 그랬나? 아,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인사가 그게 뭐요? 서울 촌놈들은 인사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인데 이렇게 세워두고 뭐 하나 대접해드리지 못했네요. 근데 어쩌죠? 지금 냉장고도 텅 비어있고 아직 이삿짐을 드리는 중이라 뭐 마땅히 대접할 게 없네요. 다음번에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것들 좀 준비할게요. 아, 맞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쯤이나 읍내에 나가서 떡을 좀 해오려고 그랬거든요. 동네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신고식도 할 겸해서요. 아니 뭐 내가 그깟 떡 조가리 몇 개 얻어먹자고 이렇게 왔을까? 그리고 시골 사람들 떡 별로 안 좋아해. 맨날 먹고 널린 게 떡인데 무슨. 서울에서야 그렇게 하면 이웃사촌이라고 좋아했는진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니거든. 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 규칙 같은 건 뭐 듣고 오신 건가? 규칙이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규칙 말씀하시는 건지. 내 이럴 줄 알았지. 어쩐지 이사 온다고 말만 해놓고 한 번을 찾아오지를 않길래 설마 했더니 아이, 서울 양반 완전히 무지랭이구만. 서울서 살았다더니 시골 생리를 전혀 모르는 모양이야. 죄송해요. 저희가 서울에 사는 아파트에 살고 다들 직장 생활만 하느라 그런 걸 잘 몰라서요. 저희가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을까요? 있더라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려주세요. 지켜야 할 게 있으면 저희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도 이 짝이 얘기가 좀 통하는구만. 그래,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룰이 있다 이거예요. 뭐 몰랐다니까 내가 속 시원히 말을 해주겠는데 우리 마을에는 새로 이사를 오면 마을 발전 기금이란 걸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 동네는 서울처럼 북적거리고 사는 데도 아니고 그 짝 동네처럼 세금이 줄줄 흐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은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이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시골 동네는 그렇다니까. 귀촌한다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내려왔나 봐. 예.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를 내면 되는 건가요? 원래는 때마다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로 새로 오는 집들은 1,000만 원씩 내는 게 우리 마을 전통입니다. 이사하는 날 찾아와 주절주절 얘기를 꺼내놓던 이상에 첫 만남을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던 저희 부부는 갑자기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이장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마음먹고 저희도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도 전입신고를 하러 간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시골에는 시골의 법이 있다니 웬만하면 따라야겠다며 얼마냐 묻고 지갑을 여는데 돌아온 이장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짜고짜 1,000만 원을 내놓으라니 이건 뭐 인사치레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갈취나 다름이 없다 싶더군요. 예? 1,000만 원이요? 아우 세상에. 이장님, 갑자기 1,000만 원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럼 이제 들으셨으니까 내면 되겠네. 우리 동네에 새로 들어온 집들 이미 다 냈어요. 원래 서울 사람들은 돈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도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연금으로 사는 처지라서요.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1,000만 원은 너무하네요.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어이구, 연금도 받으시고 좋으시겠네. 그래도 어디 꿍쳐둔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 어려우면 자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든가. 자식들한테 다 해주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쪽 자식들도 생각 있으면 부모한테 그 정도 못 해주겠어요? 그러고 보니 자식들도 생각 잘 하셔야겠네. 부모 뵈러 한 번쯤은 내려올 텐데 괜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얼굴 붉히면 안 좋지 않을까요? 왜 남의 자식을 거들먹거리세요? 세상에, 무슨 1,000만 원을 내놓으라 말아. 정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외지에 있는 처지라 동네에서 잘 어울리고 싶어서 웬만하면 협조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네요. 저희는 그 돈 못 내겠습니다. 아, 못 내겠다?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 제가 그 돈을 내야 할 법적 조항이라도 있으면 보여주시죠. 그게 아니라면 지키지 않아도 될 의무라 생각하고 무시하겠습니다. 어허, 이 서울 분들이 아직 시골 분위기를 모르시나 보네. 여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인데, 법이나 운운하고 말이야.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그래야 시골 경기도 돌아가는 거지. 저희야말로 당황스럽네요. 시골 인심 좋다 그러길래 정답게 나눔해 지낼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1,000만 원이라뇨. 아무래도 오늘 더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겠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던가. 시골 마을에서 이장말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지켜보쇼. 순간 이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벼르고 온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돈 타령만 하더니 마지막에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죠. 도시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아주 노골적인 텃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공기를 마셔보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더니 저희 집 마당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지 모를 온갖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들이 깨끗했던 마당에 가득 쌓이고 널브러져 있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왜 그래요, 여보? 어머, 이게 뭐야? 마당이 왜 이래요, 여보? 모르겠어. 나도 방금 밖에 나와봤더니 이 지경인데. 어디서 날아온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아무래도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설마 누가 그런 짓을 일부러 하겠어? 그냥 우연이겠지. 내가 얼른 치울 테니까 당신은 집에 들어가 있어. 뭐 아침부터 부지런하라는 뜻인가 보지. 처음에는 저도 설마 누가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날아 들어온 것들이겠거니 하며 그냥 넘겼지만 그런 일은 겨우 하루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날이 갈수록 쓰레기의 양도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저희 집을 다녀가는 듯했죠.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분명 저희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귀촌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사 온 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는 겨우 짐 정리를 끝내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읍내에 나가 떡을 해와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리기로 했죠. 이장은 시골 사람들이라고 다 떡 좋아할 줄 아느냐며 나무라섰지만 저는 직접 마주보고 저희를 소개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거든요. 꼭 떡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나누는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읍내에 다녀와 작은 선물들과 함께 이웃들을 찾아다녔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들 저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저 위쪽에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정리가 늦게 끝나서 이제서야 인사드려요. 앞으로 한 동네 주민이 될 텐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서울서 왔다는 그분들? 예,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가 시골살이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잘 적응해서 살게요. 아유, 근데 무슨 떡을. 됐어요. 우리 떡 안 먹어. 그냥 가져가세요. 아, 떡 싫어하세요? 그럼 뭐 다른 거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빵도 있거든요. 아니요, 됐다니까요.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 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예?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가 괜히 귀찮게 해드렸나 보네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외지인이라 낯설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떡이라고 가져온 떡까지 마다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시골 사람들은 좀 솔직하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집, 그 다다음 집을 가도 반응들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걸 의식이라도 하는 듯 다들 두리번거리고 눈치를 보며 저희를 내쫓기 바빴습니다. 그게 내가 좀 바빠서 내 급하게 나가봐야 하니까 가시오. 이 떡은요. 떡이라도 받아주세요. 아유, 이제 됐어요. 떡 안 먹을 테니까 들고 가시오. 미안해요. 그제서야 저희는 이장이 했던 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살기 힘들 거라며 협박처럼 하던 말이 이런 말이었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장이 벌써 마을 사람들에게 저희에 대한 험담을 떠들어댄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진 모르겠지만 다들 이장의 말 때문인지 동네 사람들은 저희와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껄끄러워했어요. 정말 마을 이장의 말에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지만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군요. 결국 저희는 동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걸 뒤로 한 채 먼저 시골살이에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내다 보면 분명 언젠가는 저희도 그 마을에 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전 일들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말하고 싶었던 건지 이후로 더한 이장의 괴롭힘이 시작되더군요. 그 동네는 마을 공동수도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구조였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근처 집을 찾아가 봤지만 다들 아무 문제 없이 물이 콸콸 잘만 나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희 집에서는 물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쓰려고 하면 물줄기가 가늘어지더니 아예 끊겨버리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이장을 찾아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관이었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뭐 당신네 수도꼭지 고쳐주는 사람인가? 아니요,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유를 아시나 해서요. 다른 집들은 물이 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만 물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아무래도 마을 수도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뭐 얼마나 콸콸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골 원래 그래요. 다들 나눠 쓰는 물인데 그럼 뭐 서울에서 쓰던 것처럼 넘쳐날 줄 알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마을에 돈 한 푼 안 낸 인간들이 마을 수도는 쓰고 싶은 모양이지? 예? 저희 수도세는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발전기금 안 낸 건 당신네들 뿐인데 말이야. 지금 여기서 발전기금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설마 이 일도 발전기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야 난 모르지. 뭐 궁금하면 이제라도 내던가.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수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죠. 뭐 얼마나 버틸진 모르겠지만 어디 잘해보쇼. 시골은 원래 그렇다느니 하며 이장은 자꾸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또 돈 얘기만 꺼내는 이장의 말에 화가 났던 저는 결국 이장과 말하기를 포기하고 사비를 들여 백왕궁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봤더니 마을에서 올라오는 수도관 안에 고의로 틀어막은 돌과 비닐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 있는 사람의 소행이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저는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해보니 분위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희 부부를 대놓고 힐끔거리며 수근거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자 이장은 대뜸 저희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요새 참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한 듯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우리 동네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 설마 우리 얘기입니까? 아유, 역시 법조하고 똑똑한 양반이라 말귀를 잘 알아듣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은 서로 돕고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마을 발전기금도 안 내고 마을 행사에 참여도 안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만 따로 사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저희가 언제 마을 행사 안 나간다고 했습니까? 저희는 행사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관심 갖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여기는 서울 아닙니다. 우리끼리 정으로 사는 동네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정도 모르고 나몰라라 했으니 별 수 있습니까? 주소지만 여기로 옮겼다고 이 동네 사람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할 말 하고 싶어도 참고 우리 동네 주민 되기 전까지는 다재인으로 조용히 지내쇼. 여기서 당신네들 얘기 들어줄 사람 하나 없으니까. 주민들의 날서는 소리와 이장의 막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장의 주도 아래 사람들은 저희를 배척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결국 회의 내내 저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앉아있다가 와야 했죠. 그러자 아내가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괜히 내려왔나 봐. 이러려고 자식들 두고 먼 곳까지 내려온 게 아닌데 내가 살다 이렇게까지 왕따처럼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나 너무 힘들어, 여보.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네. 하지만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뱉은 것이 무섭게 그날 이후 저희에게는 더 노골적인 텃세가 이어졌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은 누군가 일부러 밟아놓거나 밤새 뽑아가기도 했고 대문 앞에는 폐자재와 돌덩이를 잔뜩 쌓아 막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한참을 힘들게 치워놓으면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날 또 똑같이 쌓아놨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이장은 저희 부부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을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횡포보다 그런 고립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주민이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 저를 몰래 도와주더니 슬쩍 귓속말을 하더군요. 사장님, 그 괜히 이장님 기분 거스르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그쪽 일만 힘들어져요. 제가 거스르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말도 안 되는 1,000만 원을 뜯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져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요? 무슨 이유요? 그냥 이 동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이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희도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마을 이장 권력 무시 못하거든요. 어느 날 제게 몰래 도움의 말을 건네준 주민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을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외지인인 저희를 미워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들 이장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시골에서는 대통령보다 입김 센 게 이장이라고 생활에 밀접한 이장의 권한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장이 동네 권력을 쥐고 흔드는 동안 주민들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순응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당하게 짓밟히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결국 이장의 배만 불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장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장과 싸워 이기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이장의 행태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팔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텃세는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마을 청소 담당자가 저희 집 쓰레기만 유독 안 치워가고 택배기사들이 집을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주소 표지판을 치워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죠. 어쩌다 만나면 협박 같은 말을 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아이고, 아직도 이 동네 사시나 보네. 예? 그럼 뭐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나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게,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네. 금방이라도 이사 나갈 줄 알았더니 말이요.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죠? 우리 동네는 원래 오래 산 사람들이 정부치고 사는 곳이라서요. 외지인들은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뭐 댁은 좀 오래 버티시려나? 이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여기 땅 사고 집 짓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같은 주민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주민이요? 우리 동네 사람 되려면 내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발전기금 내라니까. 그거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괴롭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괴롭히기는 누가 누구를 괴롭힌대요. 그동안 우리한테 텃세 부리고 억지 소문 퍼뜨리고 괴롭힌 것들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어허, 이거 사람을 괜히 몰아가고 있네. 내가 뜨신 밥 먹고 할 짓이 없나? 댁들을 왜 괴롭혀요? 서울 사람이라고 괜히 예민 떨기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행실을 되돌아볼 생각을 먼저 해야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나 반성이나 하쇼. 이장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노골적이면서도 법적으로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교묘한 방식. 말끝마다 서울 사람들은 예민하다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는 태도는 저를 더욱 열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내는 심신이 지쳐갔고 저 역시도 분노가 차올랐지만 섣불리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의 민낯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뒤집을 기회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기어이 저희 집 앞 도로를 가로막고 대놓고 협박을 해왔던 거죠. 여기서는 내가 법이라고. 내가 도로 쓰고 싶으면 1,000만 원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당신들 오도 가도 못할 줄 알아. 그러게 내가 이사 나가라고 할 때 그냥 이사 가지 그랬어. 이제 그 집안에서 굶어 죽던 말라 죽던 알아서들 해보라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참아보려고 했던 저희였는데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며 알아서 해보라는 그 말에 저는 물론이고 아내까지 드디어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우물안 개구리라 상식이 안 통한다 해도 참으려고 했더니 당신
지금 도를 넘은 거야. 알아? 뭐야? 이 우편내가 지금 뭐라고? 당신, 우리 남편이 누군지는 알고 이런 짓 하는 거야? 뭐? 댁 남편이 누군데? 직장 생활했다면서. 서울서 놀던 퇴직자 아저씨 아니면 누구라도 되나? 우리 남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이야. 변호사로만 10수년 일했고 아직도 판검사 아는 줄들이 한 트럭인데 당신 지금 제대로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제 정체를 밝히자 그 순간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이라고 하자마자 잘만 떠들던 이장이 입을 딱 벌린 채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이 마을을 휘젓던 왕이 천하의 서울 촌놈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뭐라고요? 검사장? 그래, 내 남편이 서울에서 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온갖 범죄자들 감옥에 잡아 쳐놓고 살다가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시골까지 내려왔더니 여기도 범죄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 무식한 게 뭔 죄인가 싶어서 참아주려고 했더니 뭐?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텃세를 부리며 온갖 갑질을 하던 이장은 그 순간만큼은 혀를 굳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와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노려보자 이장은 갑자기 납작 엎드리며 제게 큰 절을 하더군요. 아유, 저 검사님이셨구나. 설마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 저희가 서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오해? 지금 설마 그 한마디로 당신의 죄를 다 덮으려는 생각은 아니겠죠? 그 오해 때문에 우리 집 물도 끊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집 앞 도로까지 막으셨나? 아유, 그건 제가 미처 몰라서 그랬습니다. 시골 동네가 원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정으로 사는 곳이다 보니 새로 오신 분들이랑 좀 서먹해서 그랬던 거지 절대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동안 심했던 거 이해해 주세요. 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요. 저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이장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 휘둘려왔던 지난 몇 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잔뜩 기대를 안고 내려왔던 시골 생활이 이장 하나 때문에 지옥처럼 변했던 나날들. 그저 평범하게 땅 사고 집 짓고 살려고 했던 저희 부부를 마치 동네에 침입한 외부 세력처럼 몰아세우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괴롭히던 그 행태가 이제 와서 오해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장님, 참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데요, 그 오해라는 거 저희만 당한 건 아니죠?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전기금으로 협박을 하고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다들 당신 권력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죠? 아이고, 저 아닙니다, 검사님. 협박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사람들 협박을 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이 있다면 무식해서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진짜 미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몰랐다는 말로 당신의 죄가 감면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만 해도 당신이 벌인 이 행동은 명백한 협박이고 강탈이니 나도 마을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이장은 저희가 시골촌에서 무시당하고 물러날 쉬운 노인네 정도로 여겼겠지만 저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법조계와 각종 유력 인사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참상을 그냥 두고 무시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그 피해자가 저 하나가 아니라면 저는 많은 이들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장의 행패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 마을 발전기금 그거 정확히 얼마나 모았어요? 그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그 발전기금이 주민 동의 없이 거두면 불법이라는 거 압니까? 아니지, 그게 원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관행이 있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시골 이장들이 다 아름아름하는 거라서요. 관행이 법입니까? 다들 한다고 나도 하면 그건 범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다 어디에 썼습니까? 정말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인 거라면 내역이 있겠죠. 그럼 어디 회계 장부라도 보여주시죠. 그건 그게 사실 그러니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장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진 이장은 돈을 어디 썼는지 말하지도 못하고 말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결국 이장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부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님,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법도 모르고 무식해서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좋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와서 말로 얼버무릴 생각 마세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밝힐 겁니다. 아니지, 그건 다 제가 마을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늦었어요, 이장님. 이건 우리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장은 두 손을 비비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죠. 그날 저녁 저는 뜻이 맞는 마을 주민 몇 명과 함께 이장의 비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받아챙긴 기금과 지원금, 그리고 각종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뜯어낸 돈의 흐름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장이 마을 이장이 된 건 벌써 1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을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이장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떠났다는 얘기, 이장이 불법적으로 마을 기금을 모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도 5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그때도 발전기금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런 줄 알고 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전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겠고 마을 회계장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자식들한테 다 넘기고 없는 돈 있는 돈에서 내려온 건데 괜히 생돈만 뜯긴 거예요. 이장이라는 인간이 주민들 말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나마 서울서 온 분들은 말이라도 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입도 못 댑니다. 그 양반 말이 권력이고 법이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이장에게 찍히면 그날로 동네에서 왕따가 되는 건 기본이고 농기계 대여 순서에서 밀리거나 마을 행사에서도 자연스레 제외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다들 시골에서 농사짓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게 참 악질적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이장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동네를 자기 개인 왕국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틀어막고 회계장부조차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쫓아내는 행태까지 감히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수십 장에 달하는 자료와 증언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장을 법적 처벌로 끌고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식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혹시나 이장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마을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고소장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수사관이 접수된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아이고,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니. 참, 시골 인심이라는 것도 다 옛날 말이네요. 아무튼 증거 자료도 충분하고 직접적인 주민 진술도 확보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금횡령 부분은 철저히 조사할 테니 혹시 추가 자료 있으면 계속 제출해 주세요. 그래, 자료들은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해줘. 내가 부탁할게. 저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장을 법의 심판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마을에 경찰차가 들어섰습니다. 웬 경찰차냐며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아니, 경찰이 우리 집에 왜 와?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장님께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 공금횡령 및 주민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인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의 얼굴이 새파래지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민들 위해 군림하며 왕처럼 행세하던 이장도 경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언제는 자신이 법이라더니 진짜 법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결국 주민들의 손으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서게 된 겁니다. 이장이 경찰차에 실려 떠난 후 마을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마을 사람들을 휘어잡고 아무도 감히 대들지 못하게 했던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다들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진짠가? 진짜로 이장님 잡혀가는 거 보니까 꿈 같네. 그러게, 무섭기만 하던 사람도 경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만. 언제는 자기가 법보다 세다 그러더니 별것도 아니었네. 아니 근데 우리 얼마나 잡아먹고 살았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혼자만 배불려 살았지. 우리한테는 늘 마을 발전기금 타령하면서 돈 걷어가더니 자기는 그 돈으로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자기 집 고치는 데 썼다며? 나라에서 마을 공동사업 지원금도 꽤 나왔던데 그것도 전부 이장 주머니로 들어갔다던데요.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니야. 우리한테는 세금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주머니 털어야 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주머니 털어서 자기 배만 불렸네. 저런 놈을 이장이라고 그동안 믿고 있었으니 우리가 참 오랫동안 당했어. 완전히 속은 거라고. 하나둘 밝혀지는 이장의 비리와 횡령 내역에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 실체가 드러나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결국 횡령과 협박의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이장이 감옥에 들어가자 그 식구들은 동네가 창피하다며 야반도주라도 하듯 이사를 나가버렸죠. 그리고 결국 이장의 구속 소식이 마을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졌을 때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다들 그동안 눌려왔던 한을 풀려는 듯 주민들은 모여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이장이 서울 사람이 시골까지 내려온 게 이상하지 않냐고 모함했을 때 우리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게, 저 양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검사장님이시라니 우리가 감히 얘기나 해볼 수 있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아닙니다. 제 직업이 검사였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달리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저도 그냥 여러분과 같은 주민일 뿐이고 다만 법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저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검사님 덕분에 저희 마을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진작 저희가 뭉쳐서 나섰어야 하는데 다들 이장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참고 있지 마세요. 같이 목소리를 내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마을을 만드는 길이니까요. 이장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마을은 모두의 힘으로 점차 나아져 갔습니다. 이장내가 단독으로 사용하던 마을 시설은 모두의 공용이 되었고 이전 이장의 실수를 바로잡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죠. 그리고 이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마을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당한 절차 아래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도 수년 전 이사온 외지인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지지를 힘입어 새로운 이장이 되었죠. 그렇게 주민들의 결심과 다짐 속에서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주인인 마을로 거듭나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의 전원 생활도 이제서야 비로소 편안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제는 아무 방해도 없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정말 그동안 그 이장 때문에 속 끓인 거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라도 그런 이장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지. 시골이라 사람들 순진한 거 믿고 그런 짓을 오래도록 해왔다니. 새삼 사람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당신이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잘한 거야. 할 일을 한 거라고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마당 평상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장의 텃세에 그동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휴식이 더없이 꿀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진짜 우리만의 전원생활 시작이야. 이장도 사라졌겠다. 누구 더 괴롭힐 사람이 있겠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눈 떠서 밭일하고 오후엔 산책도 하고 밤엔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제서야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욕심과 횡포로 온갖 텃세와 협박에 시달렸지만 결국 법과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의 평화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도 마을 사람들과 저희 부부도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닌 한 명의 이웃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돕는 행복한 마을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